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8강 수업의 가치를 3배로 올리는 트레이너의 말 한마디 주제인데요. 표현 근육 시간이죠. 우리가 마인드셋도 정말 잘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회원님의 말을 잘 듣고 정말 중요한 걸 캐치를 해내도 결국에는 내가 잘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특히나 더 중요한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화를 잘하라는 말이 그냥 개인적인 내 얘기, 회원님의 뭐 사생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수업 중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초반에 아직 회원님이라 좀 어색한데 정적이 흐를 때 어떤 얘기를 좀 하시나요? 제가 선생님들을 쭉 관찰하면서 보니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한 수다형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회원님, 제가 주말에 여기 다녀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하는 식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꺼낸다거나 아니면 회원님, 혹시 비트코인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어떤 관심사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어떤 선생님은 이미 우리의 공통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막 그게 수업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요. 아, 이 운동의 유래가, 막 역사가, 이 어원이, 막 원리가요. 계속 좀 과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트레이너가 계속 무언가 말을 먼저 하는 유형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말을 이제 시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회원님, 어제는 뭐 하셨어요? 뭐 좀 바뀐 것 같은데? 머리 잘랐죠? 오, 회원님, 이거 신발 어디서 사셨어요? 와, 이거 한정판! 이런 식으로 말 시키기 유형은 소소하게 막 대답은 안 할 수가 없게 그냥 뭔가 말을 계속 시키는 타입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 궁금해 유형인데요. 자, 좀 전과 반대로 그냥 트레이너가 어떤 딱 필요한 설명 외에는 자기 얘기도 전혀 안 하고 회원님한테 말을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할 말만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숫자 세드리고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잡아드리면서 아, 네, 잠깐 쉴게요. 2세트 더 할 겁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끝이에요. 자, 그냥 수업 내내 정말 운동 어떻게 하는지만 딱 설명을 하고 운동 시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유형.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또 물어보면 저는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잘 쉬시고 남 운동해야죠.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다음 운동을 생각하시는 듯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차트에 무언가를 막 적으시거나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말을 많이 하는 유형은요. 회원님이 들으면서도 내가 운동 배우러 왔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고요. 일단 말을 안 하는 쪽은 회원님도 이제 뭔가 좀 뻘쭘하고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더 안 해주나? 뭐 딴 생각하시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거는 거는 노력하는 거잖아요. 회원님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다거나 뭐 친근감을 느끼게 하려고. 자, 근데 회원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뭐 이 트레이너는 수업에 관심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게 트레이너의 어떤 노력이라고 보지는 못해요. 그냥 이 사람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게 또 수업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다시 운동 세트로 돌아왔을 때 이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좀 얘기도 길어지고 하면서 주말에 에피소드 얘기를 막 했어요. 자, 그러다가 회원님 다시 하시죠. 그러면 방금 이거 어떻게 했더라? 회원님 여기 딱 체스트 프레스 손 잡으시고 등 여기 딱 대시고 자, 이러면 다시 자세를 잡고 다시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운동의 어떤 흐름이 쭉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막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하고 얘기할게요 막 이러시죠. 잡생각도 많이 나요. 운동 자체에 대한 어떤 배움의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떤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잡담 말고 경험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트레이너의 경험 그리고 회원님의 경험을 잘 나누면요. 이 방금 전에 놓쳤던 전문성, 신뢰감, 효율성을 모두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즉슨 수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로 수업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올릴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험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도는요. 자, 우리가 운동을 정말 다양하게 시킬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 수많은 운동 중에 내가 이 운동을 선택해서 이 방식으로 하시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회원님만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랑 연결이 되면 될수록 회원님은 이 트레이너가 전문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게 회원님 오늘 하체 운동이니까 뭐 스쿼트랑 런지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오늘 하체니까 이거 한다.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이거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트레이너는 첫 수업에 그걸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밝히거나 설명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라요. 우리가 늘 그 수많은 운동 중에 오늘 이 시간 왜 하필 이 회원님에게 이 운동을 그 방식으로 시키는지를 항상 설명하시면 돼요. 회원님, 저번에 운동 중에 발생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요걸 하는 겁니다. 회원님, 이렇게 하면요.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회원님이 특징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셔서 제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왜냐면요. 자, 인간은요. 동기부여 메커니즘에 의해서 무의식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 질문이 그냥 항상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PT 시간에 이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뭐 내가 돈 냈으니까. 나 살 빼야 되니까. 뭐 PT 하러 왔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도를 설명하고 나면요. 그게 동기를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이걸 했을 때 얻게 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칭찬 말하기입니다. 뭘 칭찬하는 거냐면요. 회원님의 태도, 또 이 회원님만의 어떤 특징적인 거, 그런 걸 칭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회원님은 매번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려고 질문을 하시니까 알려드리는 저도 항상 너무 즐거워요. 회원님은 운동이 힘들어져도 진짜 끝까지 그래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셔서 그게 너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칭찬이라고 한다면 와, 회원님, 와, 60kg 찍었다. 몇 킬로 와, 잘하셨어요. 자, 이런 어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 회원님의 어떤 마음가짐, 뭐 의지, 노력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칭찬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회원님은 이 트레이너가 되게 나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내 노력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하면서 유대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고 좀 인정해주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신뢰감을 높게 가집니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칭찬할 내용이 여러분이 진짜 회원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느낀 거여야 돼요. 그냥 막 칭찬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요 멘트를 똑같이 내일 가셔가지고 회원님 정말 좋네요 이렇게 정해진 말로 하면요. 오히려 회원님이 느낄 때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비위를 맞추네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오버하는 말투보다는 이미 말 자체가 칭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스토리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스토리냐? 사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들으시면서도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할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 수업이 변화되어 온 어떤 그 변화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 인생의 어떤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지식이 넓어지든 경험이 많아지든 내가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하면서 내가 뭐 1년차 때는 좀 이랬는데 5년차 되니까 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반드시 있으실 거거든요.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건 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회원님이 되게 무거운 무게를 막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때 회원님, 제가 사실 트레이너를 처음 할 때쯤에는 계속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더 높은 중량 되게 권유하고 하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 생각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한 여자 회원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중량 들고 나면은 막 성취감보다는 이거 했으니까 또 더 무거운 거 들라 그러겠지? 이래서 부담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마다 좀 성취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구나. 좀 그런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너무 중량 위주의 운동은 좀 안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시 회원님처럼 성취감이 오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떤 상황에 연결되어서 내가 떠오르는 내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선생님들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어떤 수업의 변화 과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굳이 뭐 하러 해요? 그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회원님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너의 과거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이분도 되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왔겠구나. 그때부터 좀 노력을 해왔겠구나 하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무언가 내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건요. 되게 사람이 이 사람 되게 배울 게 많다, 멋지다 이렇게 느끼는 어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집중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되게 질문도 많아지고요. 신기한 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행착오나 되게 부족했었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들을수록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뭔가 발전되어 온 업데이트된 방식이구나. 내가 배우는 이 수업이 과거보다 훨씬 이런 부분에서 정제된 거고 더 가치 있어진 거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분은 늘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걸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회원님도 트레이너에 대해 되게 많은 걸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로가 더 잘 맞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맞춰간다는 건 한쪽만 맞출 수는 없어요. 나도 회원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나에 대해서도 잘 알려줘야 회원님도 그만큼 나를 이해하고 내 수업에 정말 가치를 온전히 느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라라고 했을 때 그게 막 저는 뭐 주말에 축구를 하러 나가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트레이너로서의 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는 그 변화 과정에서 나를 성찰한 거,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제가 표현근육 시간에 어떻게 자기 경험을 잘 얘기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면서 내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말하고 회원님의 태도에 대한 칭찬을 하고 내가 이 수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잘 말하면요. 아까 놓쳤던 전문성, 신뢰감, 효율성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화를 잘하면 정말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무료 강의 1강부터 8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제 강의를 모두 다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면서 회원님의 신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할 때는 회원님의 정서적인 부분이 바뀌었을 때예요. 우리가 살을 빼드렸는데 이 회원님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성격까지 많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늘 허리가 아프셨던 회원님이 정말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든지,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목표로 하시는 게 회원님의 어떤 마인드까지, 인생까지 바꾸고 싶다면요. 그 방법은 단순히 운동 기술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대화가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대화라는 걸 하면서요. 이 회원님도 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성장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드신다면요. 제가 지금 무료로 1:1 진단 컨설팅 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좀 더 성장할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느끼신 분들이라면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리포트까지 작성을 해드리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제 카카오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나 트레이너의 진심이 100%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발전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